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디스크 성향 오늘 이제 배웠으니까 엄마랑 아이랑 성향이 조금 다른 거야. 이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각각의 경우에 좀 어떻게 조금 디스크를 중심으로 한번 소통하고 좀 대화할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는 S형인데 엄마는 강한 D형이어가지고 자꾸 다그치게 되고 기다려주지 못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엄마 성향을 바꾸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. 실질적인 하나 팁으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근데 아빠가 또 S성향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엄마가 완전히 슈퍼우먼이 되거나 완벽한 사람이 돼서 어떤 성향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는 쉽지가 않아. 이것도 역시 강점이에요. 그럼 나는 이 부분에서 지금 S성향인 애랑 얘기하면 내가 진이 빠지고 답답해. 이게 안 되면 아빠한테 토스하는 거죠.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아빠랑 좀 이게 그래서 지금 아이가 이제 2살 이상 되고 그러면은요 키워보면 알잖아요. 궁합이 맞는 애들 있잖아. 그냥 아주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제가 자주 권하는 책이 악동 뮤지션 그 부모님이 쓴 책이거든요.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한 아이가 된다. 부모님이 쓴 에세이예요. 그리고 악동 뮤지션이 쓴 또 책이 있어요. 목소리를 높여 하이라고. 그래서 사춘기 초등 5, 6학년 전후에 있는 가정들한테 요즘 굉장히 많이 권하고 있는 책입니다. 이게 부모의 관점의 이야기랑 아이들의 관점의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. 양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우리 가정을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아빠는 굉장히 C형, 퍼펙셔니스트에 강한 스타일이고 찬혁이가 또 굉장히 강한 C형이에요. 오히려 이게 잘 맞을 것 같은데 그 성향들이 더 부딪히면서 서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에 대해서 더 갈등이 심했거든요. 근데 지금 수연이 같은 경우는 약간 여우 같은 스타일이고 엄마, 아빠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중간에 조정을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. 근데 오히려 이게 성향이 같을수록 소통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서로의 장단점을 아니까 더 부딪혔던 경향이 많았던 게 찬혁이 아빠랑 찬혁군의 어떤 케이스였거든요. 근데 오히려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이게 맞아서 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그게 달라가지고 또 그 부분이 보완돼서 이렇게 좋을 수도 있고 아이들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아이들이 좀 많은 경우에는 모든 아이들한테 내가 100% 뭐 완벽한 소통을 하고 그거보다 안 되는 부분은 포기하고 내가 못하는 부분은 좀 다른 배우자한테 맡기는.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여행 가고 뭐 그렇게 할 때도 애들 셋이면 셋을 다 데리고 가지 말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거든요. 좀 제일 궁합이 맞는 애 아니면 제일 좀 그런 문제가 많고 부딪힘이 많은 애면 그 아이랑만 또 여행을 한번 가본다든지 그래서 걔 얘기를 좀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그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그게 S 성향이어가지고 너무 성향이 달라가지고 생기는 갈등이라면 오히려 성향에 맞는 배우자 아니면은 그게 안 된다면은 뭐 성향에 맞는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뭐 주변의 멘토나 뭐 친구 그런 분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좀 뭐 얘기를 해달라고 그런 공동체 뭐 교회를 다니거나 뭐 그런 교회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의 좀 간접 저희는 학원 다닐 때도 많이 써먹었던 거거든요. 엄마랑 애랑 너무 많이 부딪히는 경우에는 제가 그 어머니한테 상담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. 직접 걔한테 얘기하지 말고 저를 통해서 얘기하라. 전달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얘기하면은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좀 들어. 근데 엄마가 얘기하면 완전 두드러기 반응을 막 보이는 거야. 애가 이게 거의 소통이 안 되고 막 그래. 그런 부분들을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엄마도 C형인데 아들도 C형이야. 둘 다 지금 완벽주의야. 근데 그 점점 더 강화되면서 학습 속도가 더 느리고 또 아들은 또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면서 칭찬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뭘 하는 게 굉장히 좀 느려지고 그래서 자꾸 뭔가 해야 될 것들이 밀리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성향적인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성향적인 걸 넘어서 이게 또 보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 있거든요.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성향적인 측면에서는 그 아이의 실패를 경험하게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. 네가 너무 꼼꼼히 하느라고 네가 이렇게 좀 숙제도 하고 그다음에 과제도 하고 뭐뭐 해야 되는데 다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3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지금 하나만 하고 못했네.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면 될까? 그럼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기준을 좀 이건 낮춰야 되지 않을까? 그 다음에 이 셋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우선순위를 좀 분별하는 법을 하나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? 그런 식의 좀 대화를 통해서 D 성향이면 너무 나대다가 실패하는 거라든지 C나 S 성향이면 너무 꼼꼼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
좀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자꾸 이렇게 좀 경험하게 해주는 게 나중에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것보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 미리 그런 자기의 기질로 인해서 나타나는 장단점을 또 다 경험하게 해보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두 번째로는 기질을 떠나서 이거 보편적인 측면에서는 또 하나 우리 좀 현명한 아니면 평안한 육아나 교육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심플 라이프예요.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으면 이게 더 힘들 수 있어요. 정말 중요한, 그럼 여기서 지금 독서를 하는 게, 영어 그 독서를 하는 게 더 중요한지, 학교를 뭐 하게 해주기, 지금 가짓수가 많으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 많은 가짓수를 다 하려고 그러기보다 그냥 그걸 좀 가짓수를 줄여야 돼. 이게 지금 안 되고 그걸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실패하는 게 반복된다 그러면 사실 몇 개를 포기하고 가짓수를 줄여야죠. 그래서 요거 하나만 사실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과를 내게 하는 이게 또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. 우리는 좀 하려고 그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, 사실은. 좀 역사하부, 선생님 말씀대로 역사하부루타도 하고 학교 공부도 잘 하고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수학도 대비를 하고 이걸 어떻게 다 해?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고 또 안 되는 건 포기할 수 있는 우리 집안의 역량이라든지 상황을 생각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집중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연습을 계속 사실 하는 것들이 쌓였을 때 이게 좀 효능감이 높고 만족감이 높은 육아나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아이가 C나 S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의지가 약하다. 그래서 의욕이 없고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느냐. 이건 또 사실 이제 기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. 사실 C나 S 성향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냥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자꾸 부모님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그런 커트하고 자르느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런 거 해서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런 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다가 아예 그냥 푸삭 그냥 아직 시작도 못 해보고 그냥 꺼져버린 그런 의욕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럼 그거를 기질적으로 C나 S성이 높으면 좀 충분한 대화를 갖거나 아니면은 좀 전문가적인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이가 지금 왜 이렇게 성취 동기가 떨어지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검토를 해가지고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질에 맞춰 그걸 자기를 드러내질 않으니까 그리고 뭔지 본인이 잘 파악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, 사실.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번 전문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의욕뿐만 아니라 동기부여. 이거는 성향에 상관없이 요즘 애들이 다 동기부여가 안 돼 있어요. 그거를 그럼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요즘에 이제 교육적인 결론은 동기부여라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. 안 되는, 내가 의지가 없는데 그걸 의지를 갖게 해준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.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? 그럼 애가 의욕이 없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은 그냥 방치하라는 거냐? 그게 아니라 강점혁명. 강점혁명을 하라. 본인이 잘하는 걸 더 좋아하게 하고 뭔가 좋아하는 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이라든지 이런 걸 줘가지고 아, 내가 이걸 할 때 재밌구나, 좋아하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줘야 된다고 보통 보거든요. 근데 그거에 있어서도 그러면 이게 이제 인지적인 능력이 되거나 그러면은 뭐 학교 공부 자체에서도 그런 만족감들을 찾아갈 수 있고 내가 공부가 되는 애들은 사실은 의욕이 있어요. 칭찬받고 가가지고 뭐 분위기 좋은데 엄마도 칭찬해주고 학교 선생님도 칭찬해주고 학원 선생님도 칭찬해주는데 왜 의욕이 없어? 열심히 더 하고 싶지, 더 칭찬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렇지가 않은 대부분의 의욕이 없는 아이들은 공부 쪽이 아닌 애들이 상당히 많이 가능성이 있거든요. 공부에서는 자기 효능감을 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야. 그것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실패 경험이 많은 거예요. 그럼 그거 이외에도 그러면 좀 공부를 내려놓고 다른 좀 시야를 갖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좀 다른 경험을 갖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에서 또 의욕이 없는 아이들의 어떤 성취 동기를 얘가 의지가 없는데 의지를 만들어주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. 자기가 스스로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거를 찾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통 보고 거기서의 어떤 재미가 느껴지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한다고 보통 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인데 D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
이 D 성향이 이제 강하면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이거죠. 호불호가 분명한 거야. 좋은 거는 굉장히 몰입해서 하는데 싫은 건 안 하려고 그러고. 그래서 어머니께서 봤을 때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것, 뭔가 해야 될 이것도 같이 그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얘가 균형이 안 맞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싫은 건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근데 그게 입시적으로라든지 앞으로 나중에 사회생활 하고 그러는데 저렇게 너무 호불호가 분명하면은 이걸 잘 할 수가 있을까?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재능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큰 교육의 틀에서는 호불호가 분명한 애들이 더 좋다고 그러거든요.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게 있는 게 지금은 감사한 시대예요. 그런 게 없는 아까 그 지금 의욕도 없고 나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애가 너무 많아. 지금 아예 그 싹을 그냥 다 잘라놓고 문제집 푸는 공부 뭐 그다음에 입시적인 걸로 다 환원시켜 놨기 때문에 아이가 딴 거에서는 재미를 찾을 수 없다고 그러고 내가 이거는 잘할 수 없으니까 아예 포기한다라고는 이런 식의 그 성향들이 좀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우선은 진로지도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는 호불호가 분명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좋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문제라고 볼 필요는 없거든요. 근데 이제 선생님 그럼 그렇게 가다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지 않아요? 그래서 컴퓨터는 좋아하고 그러는데 학과 공부를 소홀히 해. 그럼 뭐 중학교 가거나 고등학교 가면 입시가 안 나오잖아요. 그러면 그거를 미리 그런 게 지금 눈에 보이니까 지금 신중하고 이런 엄마의 성향을 봤을 때 지금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. 얘가 이대로 갔을 때는 중고등학교 갔을 때는 막 실패하고 또 좌절할 게 보이니까 그거를 메이크업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그 부분도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실패를 경험하는 게 좋다는 거죠. 미리. 그럼 본인이 느끼면 아까도 제가 이제 입시에서 강점 혁명을 하라고 그랬잖아요. 우리가 수학이 안 되는데 그 수학을 보충해 줘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보다 영어랑 국어를 잘한다. 영어와 국어를 더 열심히 하게 해서 그거는 완전하게 1등급을 맞게 하고 뭐 그런 전략을 썼어. 근데 얘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 이제 수학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더 이상 갈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. 그러면 얘가 정말 성취 동기가 되고 그러면 내 수학이 점수가 안 나는데 수학만 내가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다른 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엄청난 몰입을 하면서 수학의 벽을 깰 수도 있어요. 지금 수학만 지금 2등급이 나오면은 내가 탑3를 갈 수가 있어. 너무 아까운 거야. 선생님들도 막 그러고 그러면 이 방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청난 몰입을 갖고 지금까지 안 되는 거를 금방 이렇게 메이크하면 이게 공부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가는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. 어떤 거는 이렇게 가다가 한꺼번에 물리가 튀거나 이렇게 갈 수도 사실 있어요. 아니 그게 근데 이렇게 다들 했던 애들 너무 많은데 그걸 따라갈 수 있냐고 생각하잖아요. 편입이나 재수 그래서 뒤집는 애들이 이런 아이들거든요. 사실은 그 이전까지 쌓아온 건 없었는데 엄청난 집중도나 이런 걸 해서 문과를 하다가 이과 공대 수학을 해가지고 문과로 1, 2학년을 다니다가 3, 4학년 때 한양공대를 가는 애들도 있어요.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호불호가 분명했을 때는 그 뚫고 나올 가능성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이 아이의 어떤 호불호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국적인 입시 상황에서는 학부는 힘들 수 있어. 근데 얘가 대학원이나 사회생활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. 이게 학부는 좀 불리한 데 갈 수 있죠. 근데 거기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몰입하고 이런 능력은 전 과목을 두루 잘하는 것보다 어차피 대학이나 사회는 한 가지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.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.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종합상사라는 게 있었어요. 재벌 위주의 경제적을 했잖아요. 그래서 공채라는 게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. 그 뭐 유럽에 있는 미국에 있는 회사는 전문 분야별로 회계사 뭐 재무 파트가 필요하면 재무 파트 뭐 그렇게 해야지 현대 그룹으로 뽑아가지고 이거를 누구는 건설로 보내고 누구는 전자로 보내고 이런 게 한 게 일본식 방법이에요.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대졸자를 두루 해서 국영수를 더 잘하고 토익을 잘하고 범용인 인재를 길러가지고 어디 하나서 보내고 시키는 일 잘 시키는 시스템은 일본이나 우리나라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.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의 경제생활 그런 어떤 침체로 빠진 게 여러 가지 뭐 플라자 합의라든지 환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더 이상 이제 시키는 걸 잘하는 거에서 애플 정도의 기업이 이제 안 나오는 거야. 그런 창의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, 사실.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범용의 시대는 이제 가고 있거든요. 잘하는 걸 더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거시적인 교육의 목표에서 보면은 우리의 학부는 포기하자. 학부는 포기하고
대학과 대학원에서 정말 확실히 나오고 그다음에 인생을 뭐 행복하게 살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애가 저렇게 너무 한쪽에 몰입해 주는 걸 조금 길어야 6년인데 6년과 이제 학부의 입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. 그 부분은 약간 접고 그간에 뭐 안 되는 거 뭐 자꾸 뭐 과외를 시키거나 사교육비를 하는 거다. 제 좀 전략은 저축을 하라는 거죠. 저축을 해서 유학 자금을 저기 해서 이 분야로 확실히 할 수 있는 분야에 가서 유학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 공부를 더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전문 지식을 얻게 하는 쪽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아이 성향별로 지금 하는 것들은 거의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이가 D성향이 이제 이렇다 D성향이 좀 허세가 있다고. 제대로 엄마가 보기에는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엄마 나 이거 다 할 수 있어. 맘만 먹으면 뭐 이런 이제 약간 뻥치거나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그럴 가능성이 좀 보인다는 거죠. 그리고 또 아이가 좀 성취욕이 조금 낮아지는 것 같고 의지가 그런데 이게 말만 번드르르 하고 진짜로 제대로 하는 거는 지금 없는 것 같고 근데 또 남편과의 교육과는 좀 다르고 또 어느 정도 이게 엄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허세는 여기까지 부르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로 좀 들어가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마지노선이나 지금 이 정도까지를 용인해주고 이제 입시 체제라든지 공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이 고민이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. 근데 가장 좀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재능이나 이런 거는 엄마 아빠가 가이드를 해준다고 그대로 가지 않는 거라고 사실 보거든요. 재능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거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바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D형은 오히려 반발이 더 클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좀 아까도 봤죠. 다른 D형도 마찬가지지만 실패를 경험하게 해야 돼요.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중학교 때 가서 D형은 누구 지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. 그럼 오히려 이런 애들은 약간 진짜 좀 이사를 그런 데로 갈 필요도 있어. 그러니까 좀 경쟁적인데 이렇게 가고 그래가지고 좀 실패를 하고 너 지금 그렇게 뻥치고 잘하고 뭐 수학 피아노 맘만 먹으면 한다고 그러더니 실제로는 별로 아니네 이렇게 그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지금 나 진짜 정신 차리고 좀 집중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러면 그 안에서 조금 다른 대안들을 찾아갈 수 있는데 모든 교육적 고민의 하나 이제 뿌리가 되는 게 또 뭐냐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요.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면 선택의 여지는 굉장히 좁아. 엄마가 생각하는 이 로드맵 밖으로 벗어나면 실패라고 생각하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. 그걸 아이들이 믿고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겠는데 애들이 아까도 좀 거시적인 측면 얘기할 때 애들이 20살만 살다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. 수능 보고 죽는 게 아니에요. 평생을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좀 그런 넓게 보는 좀 관점을 가질 수 있고 근데 그게 너무 이제 C형이나 꼼꼼한 엄마들은 계속 지금 사고 치는 D형이나 I형의 애들 보고 너무 답답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차라리 사고를 바깥에 치게 하고 엄마는 딴 일을 하는 게 좋다. 계속 그걸 보고 있으면 더 이거를 견딜 수가 없거든요. 오히려 지금도 이제 뭐 자녀 교육 잘 했다라고 본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케이스들 보면은 아이들의 자율성을 주고 그랬던 경우들이 오히려 맞벌이 엄마들 가운데서도 그런 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애들 일일이 막 쫓아다니고 챙겨줄 저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치 비슷하게 했는데 D형은 방치가 좀 괜찮을 수도 있어. C나 S형은 방치하면 되게 더 엄마가 아무것도 챙겨줄 때 더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타이밍이 잘 맞아서 공부적인 성과도 나고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좀 거시적인 큰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계속 말해주면 기질이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돌고 돌아서 결국 원론적인 얘기잖아요. 원론적으로 좀 내공을 기르고 자꾸 너무 그렇게 신경 쓰고 불편하고 거슬리고 그런다면 보지 않는 게 답이거든요. 그러다가 인생 망치지.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거든요. 첫 번째는 애가 파출소 갈 일만 안 하면 돼요. 사고를 쳐서 범죄를 하는 거는 그것까지 그렇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. 범죄가 아니라면 할 수 있는 거 해보고 싶고 할 때 있다는 게 좀 해보게 하고 또 한두 가지 뭐 게임을 하다가 너무 게임을 해가지고 뭐 성적이 떨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하면 또 그거에 있어서의 본인의 인생의 낭비한 부분에 대한 좀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 이후에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준비를 해두고 그렇게 애가 좀 반성하고 돌아왔을 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있으면 돼.
근데 C나 S 성향이 높은 분들은 그렇게 사고 치면 애들을 받아주지 않아. 내가 그 얘기했지. 내가 이럴 줄 알 거라고 내가 지금 10년 전부터 얘기했잖아. 엄마 말한 대로 그대로 됐지. 이러고 이제 용서가 안 되면은 이게 애가 돌아올 길이 없는 거죠. 이게. 하나 우리 부동산 셀럽 중에서 굉장히 지금 자수성가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.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좀 나름 그 게임에 중고등학교랑 대학교 때 인생을 좀 너무 많이 허비를 했어. 근데 나중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됐는데 부동산 투자도 일종의 게임 같더래. 약간 그런 스릴이 있더래. 한번 투자했다가 망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하나 깨달은 게 게임은 의미가 없더래요. 재미는 있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 어느 순간 깨달았대. 더 이상 뭐 엄마가 잔소리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서 끊었대. 근데 이 부동산은 해보니까 그 스릴감도 있고 의미가 있더래. 돈도 벌 수 있고 또 이런 노하우를 축적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또 그런 기다려보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. 이거 너무 좋게만 보고 뭐 이때 이게 돼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으로 보면 이런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, 사실은.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성향별로 지금